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별정의 G2 전문가 성원입니다. 여러분, 프로듀서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선생님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서 차태현 씨가 편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편집은 포기라고. 좋은 거랑 더 좋은 게 있을 때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건 포기하는 거라고. 그래야 다 잃지 않으니까. 하나라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잠깐 멈추고 다 적었으면 여러분, 수험생인 여러분에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또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수험생이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시간적인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계속 선택과 편집을 해줘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자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데 TV 보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데 핸드폰 게임하고 싶어요. 그죠?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더 좋은 것 선택할 우리 학생들 믿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잘 적었을 텐데 좋은 것, 더 좋은 것 중에 G2 공부는 어디 있나요? 자, 이 질문의 함정은요, 둘 중에 아무 데도 없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이 질문의 함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잘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험생인 여러분을 위해서 잘 선택할 수 있고요. 선생님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죠. 우리 학생들과 6강, 7강 복습 진행할게요. 자, 일단 6강 복습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빈칸을 다 채워왔을 텐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복습 한번 진행해 보면, 자, 여러분 석영, 방해석, 화학 성분 적어볼게요. 석영은요 SiO2, 방해석은 CaCO3. 무슨 광물? 규산염 광물. 무슨 광물? 탄산염 광물. 굵기는요 7, 3. 쪼개짐은 없고 세 방향, 깨짐, 쪼개짐 이런 것. 얘네 둘 정도는 기억해 주어야 된다고 이미 기출문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흙은 뭐 이방체이면서 유색광물 다색성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렇죠. 상문니콜을 뺀 개방니콜에서. 간섭색 소광은요 상문니콜 넣은 직교니콜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잘못대를 돌릴 때, 자, 광물의 물리적 성질, 그림 보고 깨짐과 쪼개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쪼개짐 분리되는 거. 색과 좋은 색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림 보고 좋은 색, 좋은 판에 긁은 가루의 색깔. 그 다음 굵기가 어떤 광물이 긁힙니까? 센 광물, 약한 광물. 그렇죠. 약한 광물이 긁혀요. 굵기 비교. 굵기 비교는 항상 긁힘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2011년 11학년도 수능 문제. 자, 방해석은요 화학식 CaCO3, 탄산염 광물. 무엇과 반응해요? 묽은 염산과 반응하죠. 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무색과 유색 광물을 구분해야 돼요. 자료를 보고. 뭘 가지고요? 바로 색이 표현될 수 있지만 그 화학 조성 안에 있는 성분을 보고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두 성분 기억하셨죠? 그리고 이방체 광물의 광학적 성질, 그리고 화성암, 개방니콜과 다색성. 개방니콜에서는요 등방체든 이방체든 소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다색성은 이방체 광물에서만, 유색 광물에서만. 직교니콜과 간섭색과 다색성을 구분해야 돼요. 자료에서 개방니콜과 직교니콜이다. 그런데 순서 없이 줬다 이래요. 그러면 다색성은 뭔가 은은한 색깔, 간섭색은 화려하고 복잡한 색깔. 아, 여기 간섭색이니까 직교니콜이구나. 요게 다색성이니까 개방니콜이구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광물의 종류로 화성암 판별하는 것. 요건 뭐 계속 연습할 거고요. 자, 그 다음 규산염 광물. 구조 뭐라고요? SiO4 사면체, 방해석은 CaCO3 탄산염 광물입니다. 그리고 개방니콜, 다색성. 요거 좀 전에 우리가 정리한 내용.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광물의 종류로 화성암을 판별하는데 광물이요. 요런 광물들이 정출됐어요. 그리고 입자는 커요. 조립질이다? 심성암이에요. 석영, 장석, 흑은 뭐? 후기 정출 광물이에요. 유문암질 막음에서 정출돼요. 유문암질 막음에서는 유문암이나 화강암 나오는데 얘는 심성암, 입자가 크다. 그럼 뭘까요? 그렇죠? 화강암이다 라고 판별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현무암과 화강암 박편. 자, 문제에서 현무암이랑 화강암 박편 사진이 순서가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의 사진은 되게 암석이 새까만데 입자가 되게 작고요. 하나는 입자가 굵직굵직해요. 얘가 뭘까요? 셋입질의 염기성암. 이게 현무암. 조립질의 밝아요. 산성암. 이게 화강암이 되죠. 색 진하기 현무암. SiO2 함량은요. 밝을수록 화강암. 마그마 냉각 속도는 입자가 어떨수록 빠르다고요? 작을수록 빠르다고요. 그래서 냉각 속도 빠른 것 현무암이에요. 입자의 속도, 입자의 크기 큰 건 화강암이에요. 그렇죠? 이건 구분이 무언가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집니다. 광물의 생성 순서 요래요. 그건 용융점이 높은 순서예요. 정출 온도가 높은 순서이면서 사장석은 일의 성분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하니까 고용체이고요. 자,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마그마. 구조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자, 이제 마그마 분화작용. 마그마 분화작용은 뭐냐면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광물 정출되고 안산암질 마그마로, 안산암질 마그마에서 광물 정출되고 용암질 마그마로 성분이 변해가면서 다른 종류의 광물이 만들어지는 걸 마그마 분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마그마의 온도는 누가 제일 높아요? 현무암질 마그마. 감남석이 더 많이 정출되는 마그마는 처음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더 밝은 색깔의 암석을 만든대요. 그러면 후기 정출 광물 석영, 정장석 같은 것, 그쵸? 유물암질 마그마가 되죠. 자, 이제 작년 2015학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광물을 각섬석과 장석을 줘요. 자, 둘의 특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각섬석, 장석 둘 다 마그마에서 정출되니까 둘 다 규산형 광물, 둘 다 이방체예요. 그런데 하나는 유색, 하나는 무색 광물이에요. 누가 유색일까요? 그쵸? 흑은모까지 유색 광물. 흑은모 이후로 무색 광물이에요. 철과 마그네슘이 이미 소진됐으니까. 그럼 다색성이 나타나는 건 뭐여야 되죠? 개방니켈 다색성 유색 광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각섬석이 돼요. 광학적 이방체는 규산형 광물은 모두 다 광학적 이방체죠. 그리고 각섬석은 쪼개짐 두 방향, 장석도 두 방향 있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복습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 자, 학습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암석은 생성 원인에 따라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화강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 이미 공부했고요. 퇴적암, 변성암이 각각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종류들이 있고요. 어떤 특징 구조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시간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들어가 보죠.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퇴적작용 혹은 속성작용 혹은 고화작용이라고 얘기해요. 고화 딱 들으면 알겠죠. 고자가 고체할 때 고자 단단해지는 과정이에요. 퇴적암의 형성 과정은요. 즉 속성 과정은요. 압축작용 1, 교결작용 2 두 과정을 거쳐요. 압축작용은 뭐냐면 이 퇴적물 사이사이 좀 빈 공간이 보이죠. 이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불러요. 빈 공간. 이 빈 공간이요. 위에 있는 퇴적물들의 무게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고요. 전체 부피도 점점점 줄어들면서 눌리는 작용, 압축작용이에요. 그러면 압축작용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죠. 뭐가 변했습니까? 공극이 줄었어요. 또요, 전체 부피도 줄었어요. 그 다음 교결작용은 뭐냐면 교결 다른 말 시멘트화 작용이에요. 집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바르잖아요. 왜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빈 공간이 줄어들었다고 암석, 단단한 암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지하수 속에 있는 SiO2, 규질 성분, CaCO3, 석회질 성분들이 여기 사이사이에 침전되면서 얘네들을 교결 물질이라고 하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를 붙여줘야 돼요. 시멘트화 작용이 일어나야 단단한 암석이 된다고요. 압축작용, 교결작용을 거치면 그럼 암석이 어떻게 변하느냐? 속성작용을 거치면 암석이 어떻게 변하느냐? 공극은 빈 공간 줄지요.
부피가 주니까 그럼 밀도는요, 여러분? 밀도가 뭐더라? 부피분의 질량은 그대로 있으면서 부피가 줄었어요. 그럼 밀도는 그렇죠. 증가하게 된다고요. 자, 이제 퇴적물의 종류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퇴적물의 종류는요. 퇴적암의 종류로 들어갈 건데요. 퇴적암의 종류는 요 퇴적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가 퇴적암의 종류를 결정해요. 무슨 뜻이냐? 이 퇴적물이요. 속성작용을 거치기 직전에 이 퇴적물이요. 다른 암석들의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막 부서졌어요. 그래서 운반돼가지고 모였어. 그래서 만들어진 부스러기들, 여기저기서 온 부스러기들을 우리는 쇠설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쇠설물들이 모여서 단단해진 암석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종류. 두 번째는요, 저 퇴적물이요, 바다 깊은 데서 여러 입자들의 결합과 침전으로 만들어지거나 물의 증발로 만들어졌어요. 즉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화학적 퇴적암. 저 퇴적물이 생물 기원이에요. 무척추 동물들의 골격, 뼈 같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생물 기원의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혹은 생물학적 퇴적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먼저 쇠설성 퇴적암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뭐 한다고요? 그렇죠. 쇠설성 퇴적암. 쇠설물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입자들이 부스러진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고요. 여감을 이루고 있는 부스러기 보세요. 입자가 어떻습니까? 커요. 이런 큰 입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쵸? 자갈이라고 불러요. 사암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뭘까요? 모래예요. 쉐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요, 아주 입자가 작아요. 실트나 점토 같은 입자예요. 그럼 쇠설성 퇴적암은요, 여감, 사암, 쉐일로 구분하는, 분류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죠, 맞아요. 입자의 크기로 구분해요. 일단 쇠설성 퇴적암 분류 기준, 입자의 크기다. 자, 그럼 입자의 크기별로 잘 구분된 쇠설성 퇴적암을 한번 볼게요.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일단 얘 여감, 그리고 좀 뾰족뾰족한 여감을 강여감이라고 부르거든요. 강여감은 자갈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모래로 이루어진 것 사암인데요. 오호호. 지난 시간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자, 광물들의 대부분은 마그마로부터 정출된 규산형 광물이에요. 주황광물의 90%. 그 중에 여기저기 모여서 해변가까지 왔어요, 모래에. 그러면 풍화의 안정도가 강해야죠. 무슨 결합? 공유결합. 누구예요, 그거? 맞아요. 모래는 주로 어떤 광물로 이루어져 있느냐?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암을 다른 말로 석영사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사암은 주로 석영. 자, 그다음 이암과 쉐일. 얘네들은 입자 작은 건데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이래요. 자, 2mm와 16분의 1mm만 기억하면 돼요. 입자가 2mm보다 큰 걸 자갈이라고 부르고요. 16분의 1보다 작은 걸 사실은 실트라고 부르는데, 더 작은 건 점토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같이 그냥 불러도 돼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게 석영이다 기억하시고요. 사암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 이암과 쉐일의 차이는, 이암은 그냥 우리 찰흙을 이렇게 모양 만들지 않고 그냥 굳히면 단단해지죠. 그런 아주 미세한 점토 덩어리는 이암이에요. 그런데 쉐일은 그런 미세한 점토가 바닷속에서 쌓인 거죠. 그래서 쌓이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층리를 가지고 있는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진 암석을 쉐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구나. 그럼 이 부분에서 출제된 내용으로 매직 워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러분, 퇴적암 부분에서는 암석을 띡 주고 이게 쇠설성 퇴적암인지 화학적 퇴적암인지 유기적 퇴적암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돼요. 여감은 무슨 퇴적암? 그쵸? 쇠설성 퇴적암. 응해암은요? 네? 응해암이 뭐예요? 자, 우리 교재에 있어요, 여러분. 화산이 분출하면 화구 주변에 깨진 것들 아니면 용암이 식어서 굳은 고체들, 그런 부스러기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스러기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쇠설물이요? 얘네가 굳으면 쇠설성 퇴적암이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쇠설성 퇴적암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까 뭐였어요? 입자 크기. 쉐일, 사암, 여감. 입자 크기를 구분했잖아요. 얘네도 입자 크기를 구분해요. 그런데 쇠설물 중에 아주 입자가 작은 걸
화산진. 조금 입자가 큰 걸 화산재. 더 입자가 큰 걸 화산력. 더 큰 걸 화산암괴라고 해요. 이렇게 입자가 작은 쇄설물들이 모인 걸 응회암. 역시 응회암도 쇄설성 퇴적암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입자가 큰 것들이 모인 걸 집괴암이라고 불러요. 왠지 집괴, 큰 것들이 쌓인 것 같죠? 그리고 응회암, 응회암, 화산재 같은 것들이 쌓인 거예요. 얘네들도 쇄설성 퇴적암이다. 그 다음 암염은 뭐예요? 암염? 우리 암염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쵸? 예. 쪽이 지금 3개였다가 하나 더 증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성분 NaCl 결정질 광물 그랬었어요. 암염은 물 속에서 만들어져요. 물이 증발될 때. 이거 무슨 반응이냐? 화학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얘는 화학적 퇴적암이죠. 조금 있다가 공부할 화학적 퇴적암 얘기하려고 깔은 복선입니다. 그럼 복선 넘어가 볼게요. 그 선을 갈까요? 자, 이제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으로 넘어올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화학적 퇴적암 보세요. 화학적 퇴적암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화학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 물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들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암석, 지층, 해성층, 해성암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이냐? 침전 과정이나 증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침전 과정의 대표적인 암석, 물속에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 대표적인 암석이 누구냐? 나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은 무슨 반응이냐? 침전 반응. 어떻게 해요? CA2+와 CO3E-가 만나서 가라앉으면 얘네들은 물속에서 결합하면 물에 녹지 않고요. 침전 표시 요거 맞나요? 화학적으로 가라앉게 돼요. 모이고 모여서 암석이 되죠.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그리고 증발된 게 바로 NaCl, 물이 날아간 거. 얘가 암염이죠. 암염, 석고도 같은 원리 증발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석회암, 암염, 화학적 퇴적암이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쇄설성 퇴적암 아닙니다. 하나 더요. 석회암, 저는요. 침전 반응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하나 더. 물속에 있는 무척추 동물들의 뼈, 골격, 이것들이 모여서도 만들어져요. 걔네들도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무척추 동물의 뼈래요. 무슨 퇴적암? 그렇죠?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해요. 유기적 퇴적암의 다른 예는 뭐냐? 암석인데요. 새까만데요. 불 이렇게 피울 때 쓰는 재료예요. 걔네들은 식물이 묻혀서 탄화돼서 만들어졌대요. 뭡니까? 유기적 퇴적암의 대표적인 예, 석탄, 탄소, 덩어리, 화석이 잘 발견돼요. 석탄에서. 식물이 탄화됐으니까. 예, 유기적 퇴적암. 생물학적 퇴적암에 속하고요. 하나 더, 석회암은 아까 말씀드렸고, 하나 더, 물속에 있는 규질 생명체들, SiO2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암석을 규조토 혹은 처트라고 불러요. 처트까지는 아직 선생님 출제된 거 못 봤고요. 석탄, 석회암, 유기적 퇴적암인 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퇴적암들이요. 퇴적될 때 특정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걸 퇴적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럼 퇴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보통요. 선생님이 수학여행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갔던 장소 중에 적벽강, 채석강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는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부르거든요. 지층이 막 엄청 아름답게 이렇게 퇴적이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지층이 퇴적돼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구조가요. 일반적인 퇴적 구조는 뭐냐? 층리예요. 이렇게 수평면에 나란하게 이렇게 줄무늬를 갖는 것, 쉐일에 있는 것, 그걸 층리라고 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층리가 만들어져요. 바닷속에서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지거나 물속에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할 퇴적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래요.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서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이런 구조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니까 과거에 이게 어떤 환경에서 생성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퇴적 구조가 우리에게 이 퇴적물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을 알려줘요. 우리에게 주는 정보 하나 더.
또 어떤 정보를 주냐면 지층이 뒤집어졌는지 안 졌는지 역전 여부도 알려줘요. 역전이 뭐냐? 지층이 뒤집어진 거예요. 지층이 왜 뒤집어져요, 선생님? 지층이 이럴 때 뒤집어져요. 여러분 볼게요. 1번 지층, 2번 지층 퇴적됐습니다. 1번 선수, 2번 선수 퇴적 완료. 그런데 여기에 힘이 작용해요. 이런 걸 횡압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층이 휘죠, 이렇게. 근데 힘이 너무 많이 작용해요. 그럼 이 지층이 휘다가 누워버려요. 이런 걸 횡화습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나이가 더 많아요? 1번이 나이가 많죠. 생성 순서 1 다음에 2예요. 그런데 힘을 받아서 누운 다음에 위의 지층이 이렇게 풍화침식으로 사라지게 되면 분명 1이 먼저인데 1이 위에 있게 되죠. 생성 순서가 바뀌게 돼요. 이런 현상을 역전 됐나 안 됐나를 잘 알아야 지층의 위가 먼저인지 아래가 먼저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서 역전 여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려줘요? 지금 공부할 퇴적 구조들이 알려줘요. 얘네들이 하는 말 환경 역전 여부 잘 들어보자고요. 첫 번째 퇴적 구조의 1번 선수 사층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각각의 퇴적 구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장소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흘려주는가 들어봅니다. 사층리는요, 여러분, 층리는 층리인데 기울어진 층리예요. 사자가 경사사자. 왜 이렇게 층리가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생성된 과정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강의 상류 그리고 강의 하류예요. 상류에서 하류로 갑자기 바뀔 때,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경사를 가질 때 물의 속도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상류는 물이 빠르니까 입자들을 많이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데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면 물의 에너지가 줄면서 입자들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퇴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사진 지역에서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층리가 경사가 진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사층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 가깝냐? 상류에 가까워요. 이 부분 아래 부분은 어디에 가깝냐? 하류에 가깝죠. 다시 그림에서 볼까요? 여기 이 위에 부분은 어디에? 상류에. 여기 아래 부분은 어디에? 하류에 가까워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물이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퇴적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맞나요? 요거를 줘요. 요거 방향. 물과 퇴적물이 이동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정리해 보면요. 자, 사층리는요. 어떤 장소에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운반되는 거. 바람이 부는 사막이나 물이 이렇게 흐르는 강 같은 데서 만들어지죠. 어떤 정보를 준다고요? 나 퇴적물인데 어느 방향으로 갔어? 나 물인데 어느 방향으로 갔어? 물과 퇴적물이 이동한 방향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 다음 점이층리예요. 점이층리. 무슨 뜻이냐? 입자가 아래는 크고 위로 갈수록 점점점 이 달라지는 층리래요.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층리래요. 이런 층리는 어떤 장소에서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에서요, 여러분. 여기 대륙붕에 퇴적물들이 막 섞여 있어요. 큰 입자, 작은 입자. 땅이 흔들면서 얘네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런 흐름을 저탕류라고 합니다. 저탕류가 퇴적물을 운반할 때요. 큰 입자, 중간 입자, 작은 입자가 같이 아래로 쏟아질 때 누가 제일 아래로 먼저 도착할까요? 야도! 누가 먼저 할까요? 큰 입자가요. 그래서 큰 입자 먼저 떨어지고 중간 입자, 작은 입자 떨어져요. 또 저탕류가 흐르면 큰 입자, 중간 입자, 작은 입자, 입자별로 분리가 돼요. 소팅이 돼요. 정렬이 돼요. 그렇게 정렬이 되려면 아래아래로 천천히 오래오래 떨어져 줘야 되죠. 선생님이 바가지에다가 큰 입자, 중간 입자, 작은 입자를 막 섞어요. 바가지에다 물이랑 섞었어요. 그리고 훅 땅에다 이렇게 던져요. 그럼 얘네들이 착착착 톡톡톡 이렇게 정렬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깊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착착착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아무 데서는 안 만들어져요. 어떤 데서?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즉 어떤 정보를 주냐? 나 이렇게 얕은데 아무 데서나 만들어지는 사람 아니야. 안 들어지는 구조 아니야. 나
굉장히 만들어질 당시에 깊은 바다에 있어서 심해저 환경을 지시해주는 퇴적 구조예요. 이거랑은 반대로 완전 얕은 물을 지시하는 구조가 있어요. 얘는 뭐냐? 여러분 많이 봤어요. 강가나 바닷가에 갔을 때 지층에 물결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물결 무늬 연흔, 물결 연, 흔적 흔, 물결 무늬가 찍힌 거예요. 땅에. 바다나 강에 있는 물결이 땅에 찍힐 정도면 물과 땅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요? 깊지 않죠. 얕죠. 그래서 연흔은 물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만들어지는 데 생기고요. 강가나 바닷가. 그런데 걔네가 깊으면 안 돼요. 얕은 곳을 지시하는 퇴적 구조예요. 하나 더 마지막. 어머 이거 뭐예요?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옆에서 보면 이렇고요. 단면을 보면 이렇고요. 여기 지층 면을 보면 어떠냐? 눈바닥 쩍쩍 갈라진 거 봤어요, 여러분? 이걸 자른 단면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쩍쩍 갈라졌다. 왜요? 땅이 건조하니까. 이걸 건조해서 만들어진 균열, 건열이라고 불러요. 왜 만들어졌다고요? 과정? 건조해서요. 그런데 이런 논이 물 속에 있을 때 갈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층이 물 위로 드러났어요. 노출된 환경임을 지시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고요. 장소? 건조하고 물 위로 노출된 장소 정보는요. 물 위로 노출됐다, 나 건조했다 이런 정보를 주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 똑바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역전된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빈칸 채웠죠? 정보들 방향, 심해져, 얕은 곳, 건조 다 빈칸 채웠습니다. 얘네들은 다 똑바로 해요. 무슨 뜻이냐? 아래가 과거의 지층, 위에가 최근의 지층. 이 지층이 뒤집어져 버리면, 이런 모양이 되어버리면 아, 역전됐구나. 아래가 더 최근에 쌓인 지층이구나라고 해석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위에랑 아래랑 뭐가 다른가요? 지층이 아예 뒤집어진 모습이에요. 그죠? 제대로 쌓여 있으면 모습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습이에요.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뒤집어지면요. 이게 다 위로 볼롱볼롱볼롱한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역전된 거고요. 역전되면 위에가 더 과거, 아래가 더 최근의 모습이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자, 이제 퇴적암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이제 변성암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 변성암으로 들어간다면서 왜 다시 퇴적암을 보여줬나요? 변성암은 퇴적암이 열이나 압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암석이거든요. 자, 변성암은요.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성분이나 조직이 바뀌는 암석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변성작용이 있어요. 접촉 변성작용과 광역 변성작용. 우리는 접촉 변성작용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접촉 변성작용은요. 첫 번째, 변성 원인이 뭐냐? 마그마 관입이에요. 이렇게 암석이 있어요. 지층이 있는데 여기에 뜨거운 마그마가 이 지층이 있는데 관입을 한 거예요. 마그마가. 그러면 접촉 지역, 아니 변성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변성의 이름이 접촉이듯이 마그마와 접촉한 지역만 이렇게 변성이 나타나게 돼요. 좁은 지역. 그래서 접촉 변성작용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마그마에서 변성을 받으면 어떤 변성 구조가 나타나느냐? 마그마에 의해서 얘네들이 열을 받아요. 마그마의 열. 그러면 도자기를 구워서 가마에 넣는 것처럼 단단한 구조가 돼요. 단단해져요. 두 번째, 더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열이 너무 많으면 완전 용융이 되지만 열을 조금만 가해주게 되면 부분 조금씩 용융되면서 용융 온도가 낮은 물질들끼리 모여서 조금 성장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변화를 재결정작용이라고 얘기해요. 단단해지고 재결정작용을 받아서 입자가 조금 커지는 작용만 받을 뿐 열에 의해서 변성을 받으면 마그마에 의해서 변성을 받으면 줄무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접촉 변성작용의 원인 빈칸 열이고요.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암석으로 바뀌냐? 이런 암석으로 바뀌게 돼요.
사암은 단단해지고 치밀해지고 입자가 커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규암으로 바뀌고요. 쉐일은 홈펠스, 석회암은 대리암이라는 암석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석회암 뭔지 아는데 석회암 CaCO3 방해석이 모인 거예요. 대리암도 CaCO3예요. 입자의 크기는 커졌지만 그럼 얘네들 방해석이래요. 탄산형 광물이 모여 있대요. 얘네들은 여기에 염산을 끼얹던 여기에 끼얹던 뽀글뽀글 부글부글부글 거품이 난다고요. 묽은 염산과 반응을 하게 될 거고요. 기억하실래요? 하나 더. 사암이 규암이 돼요. 쉐일이 홈펠스가 돼요. 그러면서 석회암이 대리암이 되면서 어떤 구조가 되는지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단단하고 치밀하고 입자가 커진다고요. 그런데 이거 암석들 여러분 외워줘야 돼요. 사암이 규암되고요. 쉐일이 홈펠스 되고요. 석회암이 대리암 되는 거 어떻게 외우느냐? 뭔가 경향성이 조금 비슷한 경향성이 있지 않아요?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또 쉐일. 영어예요. 홈펠스 영어예요. 영어 2233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타나는 구조가요. 아까 그 단단하고 치밀해지는 구조, 재결정작용 구조가요. 쉐일이 홈펠스가 되면 여기 나타나는 구조는 홈펠스 구조라는 구조를 가져요. 홈펠스 무슨 뜻이냐면 솥불이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에서 막 투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왜 이렇게 무서워하면서도 즐기냐? 솥불의 그 투우사가 찔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홈펠스는 솥불처럼 치밀하고 단단한 구조가 되죠. 그리고 규암이나 대리암은 어떤 구조가 되느냐? 입자가 조금 커지면서 열에 의해서 일부 용융 온도가 낮은 광물들이 모여 입자가 조금 커지면서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는 조직이 돼요. 규암도 대리암도 다 입상 변정질 조직이 됩니다. 얘네들은 열에 의해서 입자가 조금씩 녹으면서 커져서 만들어진 작용, 재결정 작용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접촉 변성 작용의 암석 원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광역 변성 작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광역 변성 작용 일단 이름 자체가요. 광역. 그죠? 첫 번째, 변성 원인이 뭐냐? 변성 원인은요. 압력입니다. 특히 이렇게 누르는 압력을 우리는 횡압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압력이 작용되는 전체 지역에 다 변성이 나타나요. 변성 지역이요. 광역이에요. 즉 넓죠. 접촉 변성 암보다 광역 변성을 받은 암석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변성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변성을 받으면 어떤 조직,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입자가 있는데 얘네들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입자들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린다고요. 그래서 압력과 수직한 방향으로 줄무늬를 가지면서 배열이 돼요. 우리는 이 줄무늬를 염리라고 부릅니다. 이 염리가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암석인 광역 변성암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죠. 자, 그러면 염리의 두 가지 종류인 편리 구조와 편마 구조라는 걸 한번 볼게요. 편리 구조는요, 편암이라는 암석에 나타나는 줄무늬예요. 우리는 이걸 비늘 모양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비늘 모양. 물고기의 편마 구조는요, 보세요. 여기 밝은 광물, 어두운 광물, 밝은 광물, 어두운 광물이 굵직굵직하게 교차돼서 나타나요. 이건 편맘이라는 암석에 나타나는 구조예요. 자,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변성을 많이 받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모였잖아요. 무슨 작용을 받았냐? 압력을 받고요. 너무 큰 압력을 받게 되면 열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얘네로 바뀌면서 흰색들, 석영이나 장석 같은 밝은 광물들, 용융 온도가 낮은 광물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약간 녹아서. 무슨 작용을 받은 거냐? 역시 재결정 작용을 받은 거예요. 아, 변성이 많이 되면 접촉 변성, 광역 변성 다 재결정 작용을 받는구나. 광역 변성 작용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쉐일이라는 암석. 무슨 퇴적암? 그렇죠? 쇠설성 퇴적암. 쉐일이요.
약한 변성을 받으면 전파남이라는 암석이 돼요. 이 암석은 옛날 선생님 집에 지붕에 이렇게 쓰였던 슬레이트라고 부르던 암석이에요. 이렇게 뜯으면 잘 뜯겨요. 쪼개짐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큰 압력을 받으면 우리 교복 계속 입으면 엉덩이 부분 여기 옆에 여기 부분 어떻게 돼요? 번들번들해지죠. 압력을 많이 받으면 약간의 광택을 띠게 되거든요. 천매함의 특징 광택을 갖습니다. 더 압력을 많이 받으면 이제 입자가 눌리는 거죠. 그러면서 비늘 모양의 얇은 줄무늬인 편리를 갖는 암석을 편암이라고 하고요. 더 많이 변성을 받으면 이제 압력이 뭐가 동반된다고요? 그렇죠. 열이 동반되면서 무슨 작용? 녹아요. 녹아 일부. 용의 온도가 낮은 것들이 녹아서 모여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줄무늬. 굵직굵직한 염리. 이걸 편마 구조라고 하고요. 편마 구조를 갖는 암석을 편마암이라고 한다고요. 누가 제일 변성을 많이 받았다고요? 편마암이. 그럼 누가 입자가 제일 클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입자 잘 구분되지 않는데 여기는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입자가 되죠. 녹아서 합쳐졌으니까. 자, 그럼 변성암을 표로 한번 쫙 정리해 볼게요. 여기 이해하기가 있네요. 변성 정도가 증가하면 재결정 작용 때문에 입자가 커지는 것 기억하고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접촉 변성 작용 쉐일, 사암, 석회암을요. 이런 암석으로 만들어요. 무슨 원인에 의해서? 마그마 관입에 의한? 그렇죠. 열에 의해서. 얘네들은 열에 의해서 재결정 작용을 받아서요. 쉘은 워낙 입자가 작아서 커져봤자 입자가 작아요. 쉘 입질에 홈펠스를 만들어요. 아주 단단하고 치밀하죠. 사암, 석회암은 그래도 입자가 조금 있는 것들이라니까 입자가 조금 더 커지는 입상 변정질 조직을 가져요. 그죠? 뭐 때문에? 재결정 작용 때문에. 광역 변성 작용, 쉐일이 요래 이 과정을 거쳐서 편리를 갖는 편암, 편마 구조를 갖는 편마암으로 바뀌고요. 화강암은 화강편암이나 화강편마암으로 바뀐다고요. 자, 여러분, 요 과정까지 오면 역시 광역 변성 작용도 무슨 작용? 재결정 작용을 받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쉐일이 있어요. 쉐일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홈펠스가 돼요.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요. 편암이나 편마암이 되죠. 줄무늬를 가져요. 그런데 사암이나 석회암은요. 접촉 변성을 받던 광역 변성을 받던 얘네들만 돼요. 다시 얘기하면 광역 변성 작용. 압력을 받은 암석은요. 그렇죠? 줄무늬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줄무늬가 있는 이 암석들은 다 뭘 받은 거다? 압력을 받은 거예요. 지금 A가 B냐 B가 A냐의 관계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꼭 집어야 될 거 하나 더 출제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입자의 크기. 홈펠스와 대리암. 누가 더 크다고요? 그쵸. 홈펠스는 세립질, 대리암은 입상 변정질로 입자가 좀 커졌어요. 변성 정도는요. 편암, 편마암. 누가 더 크다고요? 편마암이 크다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우리 기출문제로 응용력을 쭉쭉 높여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대수능 문제부터 풀이하죠. 자, 그러면 어느 지역의 퇴적암과 퇴적 구조래요. 지금 퇴적암, 쉐일, 사암, 여암 다 무슨 퇴적암? 그렇죠. 쇠설성 퇴적암. 퇴적 구조는요. 쉐일층에 있는 거 저요? 이거 뭡니까? 건열이죠, 여러분. 뭘 지시한다고요? 건조한 환경이었는데 건조한 환경으로 지층이 물 위로 드러나 버린 거죠. 물 위로 노출되었음을 지시해 줍니다. 저는요. 층리인데 기울어졌습니다. 그쵸? 사층리죠. 이거 역전됐습니까? 안 됐어요. 역전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럼 방향을 알려주죠. 여기 위에 부분, 상류 부분, 여기 아랫 부분. 퇴적물이 요래 이 사층리가 만들어질 당시에 선생님이 보기에 왼쪽으로 이렇게 퇴적물이 이동했다고요. 물이 이동했다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여감은요. 우와, 여기 알갱이들이 보이죠? 큰 알갱이 2mm 이상이면 자갈인데요. 둥글둥글해요. 우린 둥글둥글한 걸 원마도가 좋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입자의 크기가 다 같습니까?
입자의 크기가 같다? 그건 분급이 좋다라고 표현해요. 잘 분리되어 있다. 큰 입자, 작은 입자 잘 구분돼서 퇴적됐다가 아니라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급이 좋지? 좋다가 아니다라고요. 막 섞여 있으니까 원마도는 좋지만 둥글둥글하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보기 갈게요. 자, 기억. 여감층을 이루고 있는 자갈은요. 둥글둥글해요. 원마도가 좋죠. 그런데 크기가 같지는 않아요. 그림 봐도 알 수 있죠.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땡입니다. 왜 자갈은 분급이 좋지 않냐면 그렇게 큰 입자는 보통 상류, 중류, 하류 중에서 강해. 주로 어디서 퇴적이 될까요? 그렇죠. 상류 정도에서 퇴적이 돼요. 큰 입자들은 이렇게 물이 유속이 빠를 때 큰 입자까지 끌고 가다가 유속이 느려지면서 갑자기 확 놔버리니까 상류에서 중류로 바뀔 때 이렇게 속도가 바뀔 때 내려놓는데 그때 가지고 있던 입자들이 같이 퇴적이 되면서 이렇게 크기별로 정렬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상류에서 이렇게 유속이 바뀔 때 그럴 때 퇴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기억 볼게요. 그래서 XO 했네요. 니은 갈게요. 3층에서 퇴적 당시에 퇴적물의 이동 방향 알 수 있습니까? 4층이 있으니까요. 알 수 있지요. 디귿 셰일층이 형성되는 동안 건열이 있으니까요. 수면 밖으로 노출된 시기가 있었죠. 니은 디귿에서 정답 5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문제. 4월 학력평가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림은 깊이에 따른 화강암의 용융곡선. 여기죠. 그 다음 변성작용의 조건이에요. 변성작용 몇 종류 있어요? 2종류. 뭐요?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접촉변성. 열과 압력을 다 받는 광역변성이 있어요. 그럼 A, B 중에 누가 접촉변성작용일까요? 여기 요 정도의 조건이 온도 낮고 압력 낮은 조건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즉 속성작용,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온도 압력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에서 압력의 변화는 지금 없잖아요. 깊이 얕은데 뭐만 변했습니까? 온도만 변했어요. 열만 받았어요. 무슨 작용? 그쵸? 접촉 변성작용. 사암이 규암되고 셰일 홈펠스 되고 석회암 대리암 되는 고변성작용. 여기 줄무늬 생깁니까? 안 생긴다니까요. 재결정작용. 입자가 커지기만 해요. B는요. 열과 압력 받으니까 줄무늬 염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주 압력을 크게 받으면 여기도 재결정작용이 일어나서요. 편암이 편마암되는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입자가 굵직굵직해진다고요. 보기 갈게요. 기억 A에서는 접촉변성작용이 일어난다. 맞다. 그죠? 니은 편마암은 접촉변성암입니까? 광역변성암입니까? 광역변성암이에요. 그럼 어떤 조건? B 조건에서 만들어지겠죠? 니은 맞아요. 디귿 재결정작용은 A, B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 5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퇴적암을 퇴적물의 기원에 따라서 분류했어요. 쇠설성, 유기적, 화학적 다 퇴적물이 뭐로부터 무슨 과정에서 만들어졌느냐로 구분한다고 우리 공부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쇠설성 퇴적암은 다 부스러기예요. 이렇게 여감사암, 이암 같은 건 풍화 침식된 부스러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응애암, 집게암은요? 무슨 부스러기예요? 화산이 폭발할 때 생성되는 부스러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화산 쇠설물이라고 불러요. 고체 물질들. 그 다음 유기적 퇴적암. 석회질 생물체가 쌓이거나 골격이 쌓이면 석회암이 되죠. 그럼 식물체가, 그죠? 식물 나무 같은 것이 퇴적돼서 암석이 된 얘는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 석탄이에요. 석탄도 암석, 퇴적암에 속한다는 거. 그 다음 화학적 퇴적암 중에 바닷물에 녹아있던 얘만 모여서 굳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바닷물에, 그쵸? 바닷물이 다 날아가는 증발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증발됐어요? 이 지역이 물이 왜 날아갔어요? 건조하니까. 암염, 건조한 환경을 지시합니다. 그럼 보기 가죠. 기억, A는 화산 쇠설물이다. 화산 쇠설물이 굳어진 쇠설성 퇴적암이 응애암, 집게암이라고요. 맞다고요. 니은 석탄은 요거 맞죠?
선생님 여기는 B인데 여기는 왜 C예요? 이 석탄의 성분이 탄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디귿. 암염은 다습한 환경? 아니죠. 건조한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디귿은 틀렸네요. 기억, 니은 해서 3번이 답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이런 문제들 또 어려워해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줬어요.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이래요, 각각. 그런데 순서를 이렇게 딱딱딱 퇴적암이고 변성암이고 화성암이고 라고 순서 없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퇴적암, 얘는 변성암, 얘는 화성암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자료를 볼게요. 자, 간은요 원마도가 크대요. 둥글둥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지름이 요 사이래요. 요 사이인 것들 2mm보다 크면 뭐예요? 자갈이에요. 16mm, 16분의 1mm보다 작으면 우리는 그걸 실트나 점토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그 사이면요? 그쵸. 모래라고 불러요. 일단 요거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게다가 석영으로 돼 있대요. 모래의 주성분이 석영이라고 했죠. 걔네들이 굳으면 뭐가 됩니까? 그쵸. 간은 3이에요. 진단 척 나왔습니다. 나는요. 변성암인데요. 변성암은 접촉변성암, 광역변성암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방향으로 광물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길쭉하게 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줄무늬 염리를 만들었죠. 그럼 뭐 받은? 압력 받은 무슨 변성암? 광역변성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흑은 모랑 석영, 어두운 거랑 흰색이 교대로 줄무늬를 만들었다는 건 일부 녹아서 그쵸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죠. 재결정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얘는 편암 아니면 편마암일 거예요. 그리고 단은 화성암인데요. 일단 세립질의 작은 입자들을 감남석, 피석, 사장석, 초기 정출 광물들이니까 일단 이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아주 큰 감남석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렇게 큰 입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반정이라고 부르고요. 작은 입자를 석기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깊은데. 저기 아래 저반, 암주? 아니면 용암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섞이면 중간에 병반이나 암맥에서 만들어졌고요. 이런 조직을 뭐라고 하죠? 반심성암이니까 반자를 넣어서 반정질 조직 혹은 반상 조직이라고 얘기해요. 섞인 건 반자만 들어가면 조직이 다 맞아요. 이제 보기 갈게요. 기억, 간은 3 맞네요. 니은 나의 줄무늬는 염리 맞죠. 퇴적암에 있는 줄무늬는 뭐예요? 층리. 변성암에 있는 줄무늬는 염리. 디귿 다에서는 반상 조직 맞잖아요. 그렇죠? 반정질 조직이라고 해도 맞는 설명이에요. 다 맞아서 일단 정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정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편집이라는 말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할 일을 여러분의 욕구를 시간 관리를 조금 편집해 보자고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지투 복습해야 됩니다. 좋은 일, 더 좋은 일 중에 이건 더 좋은 일에 해당한다고요. 그렇죠? 열심히 복습해줄 우리 학생들 화이팅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